하거나 그게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갈등이 부부 갈등의 형태로 계속 재현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지금 딱 새로 만나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그랬으면 딱 새롭게 보셔야 되잖아요. 내 아내, 내 남편, 어떤 사람일까? 어떻게 맞을까? 우리가 어떻게 재밌게 살까? 이거에 집중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이 싸울 때 보면 지금 대상은 애매하게 지금 파트너를 데려다 놓고 자기 부모하고 계속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부모한테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무의식 중에 내 파트너가 나를 인정해 주길 바라요. 근데 뭐 어쩌다 보면 인정 안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 폭풍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왜 결혼했는지 알아? 내가 이제 저 빨래고 결혼했는지 알아? 당신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굉장히 과한 화를 내게 돼 있어요. 이거는 부모와 관계에서 맺어진 그 상처가 벌어져서 아직 아물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냥 부부는 지나가다가 이렇게 슬쩍 이렇게 건드린 것 뿐인데 굉장히 격한 감정들이 올라오죠. 이럴 경우에는 이 윗관계, 이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서 결혼을 했지만 이미 중년기가 됐건 노년기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그 문제는 그 단계에서의 갈등으로 다시 한번 풀고 가야 돼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그래야지 상처 없는 상태에서 건강하게 두 사람이 어떤 좋은 파트너십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보통 부부 치료를 오게 되면 이제 제가 내담자들, 제가 부부와 하는 작업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무의식적으로 들어가 있고 막 방어 기제로 꼬여 있고 그러니까 본인도 잘 모를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모르기도 하거니와 또 그걸 풀 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제 저희는 심리학자들이니까 조금 더 알죠. 그래서 가능한 뭐 부모와 대화를 하게 한다라든지 역할을 바꿔본다라든지 또 좀 다세대적인 접근을 통해서 부모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본다라든지 이런 시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시도를 해서 나와 부모와의 관계의 갈등이 조금 더 깨끗해졌을 때 우리는 이제 두 사람으로 만나야 돼요. 그런데 두 사람이 만나서 또 만들어지는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건강하다고 해서 맨날 항상 기능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 두 사람이 남편과 아내, 파트너로서 만났을 때 두 사람 간의 상호작용도 봐야 돼요. 네. 이런 거죠. 이제 원가족 문제는 그렇게 알아들었으니까 접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 둘 사이의 관계에서 어떻게 관계를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우리가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원가족과의 관계에 대한 접근을 좀 설명적인 접근이라고 제가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요 밑에 부부 파트너끼리에 대한 그 접근은 실천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는 내가 내 남편, 내 아내와 잘 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좀 습득해야 되는 노하우들이 있어요. 조금만 기술만 가르쳐주면 너무나 많은 갈등들을 좀 피해갈 수가 있거든요. 오늘은 그걸 배우는 날이에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도 들어가기 작업으로 한번 여러분들의 호기심을 또 이렇게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짧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기, 그때 나한테 그랬었지. 더럽고 치사하면 간두라고. 나 진짜 간둘까봐. 나 간둬도 뭐 우리 서방님이 먹여 살려주겠지. 안 그래? 그건 그런데 그래도 그게 그렇게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좀 더 심사숙고를 해봐야지. 누가 쉽게 결정을 해. 지금 내 상황 몰라서 그래? 알지. 자기 힘들어하는 거 보면 나도 화가 나. 화가 나는데. 그렇지만 회사 다니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 그렇다고 회사를 홀라당 관둬? 홀라당
관두긴 누가. 나 오늘 백여진이랑 상무님한테 얼마나 당했는지 알아? 몽둥이로 얻어맞는 것만 아픈 게 아니야. 난 오늘 자존심을 너무 얻어맞아서 정신이 다 없어. 아, 내가 봐도 당신 좀 정신이 없어 보여. 좀 진정해. 됐어. 나 말리지 마. 확 그만둘 거야. 아니 그럼 우리 아파트 대출금은 어떡하냐? 뭐? 아니 대출이자 나가는 게 꽤 되는데 무턱대고 회사 그만두고 나면 뭐야 그럼? 자긴 지금 내가 힘들고 분한 건 괜찮고 이자만 걱정된다는 거야? 아이, 누가 그렇대? 그럼 아니 뭐 솔직히 자기 결혼하기 전에 이 집 대출 꼈다는 얘기는 안 했었잖아. 그래서 지금 이 집에 대출이 껴있어서 나한테 실망했다는 거야 자기? 아이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은행 대출 이자가 꽤 되는데 그만두고 나면 그래 집에 은행 대출 좀 꼈다고 실망했을 정도면 사채라도 꼈으면 아주 갈라서자 그러겠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사람 진심을 곱게 해도 정도가 있지. 나는 당연히 당신이랑 맞벌이 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좋았던 거야? 맞벌이가 좋았던 거야? 아니면 이 아파트가 좋았던 거야? 당신 정말 내가 아파트 때문에 장가든 그런 인간으로 생각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은 내 마음을 이해해줘야지. 나 먹여 살린다며. 힘들면 언제든 그만두라며. 그래놓고 왜 말을 바꾸냐고. 남자가 비겁하게. 비겁하게? 아 진짜. 됐어. 뭐 하는 거야? 나 다른 건 몰라도 내 여자한테 비겁하다는 소리 듣고 이 집에 있을 수 없어. 내 여자 옆에서 비겁한 놈으로 빌부터 살기 싫다고. 뭐? 혼인신고하기 전이잖아. 당신한테도 기회 줄 테니까 잘 생각해봐. 비겁한 놈하고 평생 살 수는 없잖아. 자기야! 자기야! 네, 한 2분 되나요? 참 안타깝게 끝났죠? 분위기 좋았는데. 응? 부부가 맥주 마시면서 저녁에 오손도손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면서 회사에서 했던 스트레스 받는 이야기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분위기 정말 좋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한 사람의 특혜가 있는 건데, 저녁에 이렇게 같이 얘기할 상대가 있는. 근데 2분 만에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이 상태에서 굳이 사람의 성격을 얘기하고 인간성을 이야기하고 근본적으로 결혼에 대한 동기를 따지고 이거는 거의 의미가 없어요. 예. 그냥 여기에서도 뭔가가 지금 대화가 틀어진 거예요. 좋은 대화법만 알면 좋은 대화로 흘러갈 수 있었는데 그걸 몰라갖고 이혼하게 생겼어요. 지금 이혼도 아니네요. 뭐 혼인신고 안 했으니까 그냥 따로 살자고 이제 결론이 벌써 났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대화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낙지를 이거 밀가루 좀 넣고 벅벅 빨래 하듯이 파락파락 대화라는 게요, 참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딱 나오는 뭔가 그 다음 단계에 반응이 있을 것 같지만 반응은 사방으로 튀어요. 사방으로. 한 메시지가 전달됐을 때 사람마다 정말 각가지 방향으로 튈 수가 있고, 각가지 방향은 또다시 거기에 따른 결과를 만들죠. 예, 뭐가 맞다 틀리다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내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대했던 거는 있었는데 그 기대가 요 사방으로 튀는 것 중에서 맞아떨어지면 좋은 대화가 되겠죠. 근데 그게 맞아떨어지지 않고 다른 거를 쳤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방으로 튀는 거를 우리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봤더니 메시지 하나에는
그냥 팩트 자체에 대한, 사실에 대한 메시지도 있어요. 오늘 날씨 좋다. 라고 그러면, 오늘 날씨가 25도, 미세먼지 적음, 날씨 좋다. 이건 그냥 팩트죠. 그런데 날씨 좋다라는 이야기에서 아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이. 날씨 좋다라고 하지만, 뭔진 모르지만, 그 사람이 뭘 의도했는지 모르지만, 기분 좋다. 상쾌하다. 나 당신 뭔가 얘기거리가 필요한데, 얘기거리 소재가 없어서 그냥 날씨 얘기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아이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유 메시지가 있어요. 유 메시지는 상대방에 대한 요청인 거죠. 상대방에 대한 요청이라는 것은 날씨가 좋으니까 당신 나랑 같이 소풍 갈래요? 내지는 날씨 좋으니까 당신은 어떻게 좀 해줄래요? 하는 뭔가 asking, 부탁하거나 요청하는 게 있어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 단계에서 이 이야기가 관계의 메시지도 있다라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한테 오늘 날씨 좋네요 하면 good morning, good afternoon, 그냥 이런 정도의 인사인 거죠. 그런데 부부가 늘 같이 하는 시간이 적어서 우리도 뭐 좀 하자라고 늘 좀 마음이 그런 쪽으로 가 있었으면 오늘 날씨 좋은데 하면은 우리는 부부니까 오늘은 조금 시간을 같이 보내야 돼. 우리는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적어 하는 관계의 메시지가 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대화가 왜 그쪽으로 튀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한 그 대화를 보고 다시 한번 볼게요. 나 회사 그만둘까? 했을 때 it 메시지, 팩트에 대한 메시지는 뭘까요? 회사 그만두겠다라는 거죠. 사표 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일이 힘들다. 뭐 딱 그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얘기한 부인의 아이 메시지 차원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나 힘들어. 나 너무 두들겨 맞아. 자존심을 두들겨 맞아서 정신이 없어. 나 진짜 화나고, 나 회사 사표를 내가지고 한번 그 회사에 본때를 보여주고 싶어. 내가 없으면 회사가 돌아가는지. 그런 아이 메시지. 근데 거기서 또 유 메시지가 있을 수도 있겠죠. 나 회사 그만둘 거야. 그러니까 당신 나 먹여 살려. 당신 나 책임져야 돼. 그리고 아니면 적어도 당신은 내가 지금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았으니까 내 이야기를 들어줘야 돼. 이런 상대에 대한 요청이 있겠죠. 그리고 관계 메시지는 역시 부부로서 나 회사 그만둘 거야 하는 이야기를 친구한테 하는 거 다르고 또 모르는 사람한테 하는 거 다르고 직장 동료한테 하는 거 다르고 여기서 또 관계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 남편이 무엇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방향으로 튀는 거죠. 이 부인은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메시지가 조금 더 강했을까요? 네. 좀 아이 메시지. 또 우리는 부부가 한 팀이니까 나 좀 위로해줘. 우리의 관계 메시지 이런 거를 줬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남편은 어떤 메시지를 받았을까요? 팩트와 요청의 메시지를 받았을 것 같아요. 당신 책임져. 나 책임져. 거기서 훅 부담을 느낀 거죠. 대출금 어떻게 하라고. 나 혼자 이거 해낼 수가 없잖아. 그래서 싸우는 부부들 보면 유독 이 유 메시지를 많이 알아들어요.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나 이렇게 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 그러면 그냥 힘들다라는 얘기로 팩트나 아니면 아이 메시지로 받아주면 좋은데 나보고 어쩌라고. 그럼 때려쳐. 관둬. 그래도 참아야지. 마치 내가 답을 줘야 되는 것처럼 요청의 메시지로 받으면서 이제 이게 잘못 튀는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쪽 4개의 귀 중에서 어떤 게 유독 커져 있는지. 그래서 어느 부인이 보면 남편한테 불만이 많아요. 왜 불만이 많냐 그랬더니 모든 일을 자기한테 미룬대요. 집을 이사를 해야 되는지, 그럼 또 어느 집을 찾아야 되는지, 지난 전세금은 어떻게 해야 되고, 새 전세금은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부인이 다 하도록 만든대. 그래서 내가 그럼 어떻게 대화를 하시나요? 물어봤더니 남편이 우리 이사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한마디만 한 거야. 그러면 이 부인은 이 이야기를 당신이 가서 해결해 라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백방으로 뛰는 거예요. 막 친정 가서도 돈 빌려고 어떻게 하고 막 해가지고 이제 겨우 맞춰 놓는 거예요. 그거 이제 막 힘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거기다 대고 하는 얘기, 힘들다고 얘기를 하면 누가 당신 보러 하래? 네. 근데 요게 이제 패턴화 되니까 이 남편은 항상 의뢰 뭔가 던져놓으면 아내가 다 해결하려니 생각하고 자꾸 뒤로 빠지게 되고, 부인은 남편이 안 하는 걸 늘 봤기 때문에 마지노선까지 기다리질 못해요. 우리 남편은 안 할 거다라는 신념이 있어갖고 결국은 본인이 몽창 다 떠안고 해결하다가 나중에 이제 화가 터지는 거고. 네. 여기서 바꿔야 될 거는 뭐냐면 조금 버티기. 너무 SQM 메시지로 듣지 않는 거. 너무 나에 대한 요청, 해결에 대한 요청으로 듣지 않는 거. 그냥 남편도 그냥 고민스러워서 같이 얘기하고 싶은 거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게요. 메시지. 여기 맥주 떨어졌어. 저녁에 이제 분위기 좋게 뭐 손님도 와 있을 수 있고 둘이 앉아서 두런두런 맥주를 마실 수도 있어요. 남편이 얘기했어요. 여기 맥주 떨어졌어. 이 메시지는 뭐죠? 팩트는? 그냥 맥주 다 마신 거죠. 빈 캔만 있는 거죠. 아이 메시지는 뭐가 있을까요? 맥주 떨어져서 이야기하는 남편의 이 아이 메시지. 본인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거죠? 나 맥주 더 마시고 싶어. 이거죠. 유 메시지는 같은 맥락에서 당신은 맥주 가져와 라는 거죠. 그리고 관계 메시지는 이 이야기가 부부니까 부부 사이에서 하는 이야기, 그 안에서 이야기의 특징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맥주 다 떨어졌어 그러면 뭐 이렇게 보고 그냥 지나가겠죠. 그걸 맥주 가져오라는 소리로 듣겠어요? 네. 근데 내가 만약에 남편이 나 맨날 시키는 게 너무 싫다, 요 패턴을 좀 바꿔놓고 싶다 그러면 너무 이런 요청의 메시지로만 듣지 말고 진짜 떨어졌네? 다 마셨네? 많이 마셨네? 그러고 앉아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유독 그렇게 요청의 메시지로 들어놓고 그걸 또 해주면서 궁시렁거리는 거는 그건 약간 자업자득인 부분도 있는 거죠. anyway,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이렇게 대화라는 건 사방팔방으로 뛸 수 있다. 한 사람의 잘못은 아니다. 단 비난으로 시작하지 않은 건 좋은 시작이 돼. 이 비난으로 시작되지 않더라도 이 이야기는 정말 내가 원치 않은 방향으로 튀어서 이렇게 2, 3분 만에 좋은 분위기가 깨질 수도 있다. 요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정말 속속들이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 이런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다음 시간에 제가 시험만 보러 와야 되는데 강의는 안 하더라도 이건 너무 중요한 건데, 오늘 이제 이 말하는 기술과 듣는 기술은 정말 머릿속에 꼭 가지고 가셔야 돼요.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말하는 기술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말을 잘하면 돼요. 네. 말을 잘한다라는 건 내가 갖고 있는 의도가 그대로 잘 전달이 되면 돼요. 네. 이걸 배에 꼬아갖고 간접적으로 얘기하면 이거는 말 잘하는 게 아니죠. 네. 자, 예를 들어서 남편이 늦게 들어왔어요. 아니면 부인이 맨날 늦게 들어와요. 그래서 한다는 얘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구한 나 이렇게 늦게 들어오는 거 잘한다. 이 이야기. 말하는 사람이 과연 잘 했을까요? 말을 그렇게 했으면 이 말하는 사람의 의도는 뭘까요? 사실은 당신이 늦게 들어와서 당신 기다리면서 화도 나고
걱정도 됐어. 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안 하고 허구한 날 늦게 들어온 게 정상이야? 했을 경우에는 그 듣는 사람, 그 말을 받는 사람이 이렇게 귀에 들리겠느냐고요. 여러분들이 다 이제 늦게 들어온 아내예요. 제가 집에서 오래간만에 와가지고, 오래간만은 아니고 하여튼 몇 번 받긴 했어요. 제 남편으로 사는 이야기예요. 아내의 늦은 귀가를. 자, 한번 들어보세요. 허구한 날 늦게 들어오는 게 정상이야? 자, 이렇게 느낌 맞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자, 그 느낌만 체크하세요. 이번엔 제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이 8시엔 들어오려나 9시엔 들어오려나 계속 기다렸는데 결국은 10시 반이야. 지금까지 기다리면서 걱정도 되고 짜증도 나고 화도 나. 자, 두 번째 거하고 첫 번째 거하고 차이가 어떻게 돼요? 주어가 달라요. 여러분 느낌은 어때요? 어떤 게 귀에 와서 쏙 들리고 어떤 거는 그냥 오자마자 청각 신호부터 이렇게 무시가 돼요. 첫 번 거는 잘 안 들리지 않아요? 바로 들리는 순간 이렇게 막 싸우려고 이렇게 엘보겐 이렇게 딱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네. 왜 그러냐면 이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딱 5가지예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어가 일단 나여야 해요. 주어가 나. 나는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나라 문장에서 자꾸 이제 주어를 생략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여튼 내 얘기를 해야 돼요. 나는 이거 꼭 쓰지 않더라도 당신 기다리면서 내가 너무 걱정되고 화가 나잖아. 그건 주어가 뭐죠? 생략된 주어는 나죠. 주어가 반드시 나여야 된다라는 거. 두 번째, 당신은 좀 늦게 오는 성질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얘기하면 안 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 과거에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돼. 딱 구체적으로 그냥 아주 정말 한정된 요 순간에 느낀 그 상황에서 그 행동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행동을 마치 지금 태어나서 딱 한 번 본 것처럼 얘기하셔야 돼요. 네. 몇 번 본 것처럼 얘기하셔야 돼요? 몇 번? 이거 객관식으로 낼 거예요. 1번 1, 1번, 2번, 2번, 3번, 3번, 4번, 4번. 몇 번?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그냥 이렇게 했는데 예기치 않게 이런 상황을 막 딱 맞게 돼서 내가 깜짝 놀란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벌써 여기서 1절에서 2절로 넘어가잖아요. 느낌이 틀려요. 당신 지금 10시 반인데 10시 반까지 내 기다리면서 너무 짜증나잖아. 이 이야기하고 당신 지금 10시 반인데 지금까지 뭐 했어? 기다리면서 내가 짜증나잖아. 이거 한두 번이 아니야. 지난주에도 몇 번이나 그랬어. 지금 느낌이 어때요? 두 번째 건 사실 말하는 사람은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약간 입증 자료를 준 거예요. 내가 참다가 얘기한다. 한두 번이 아니다. 이건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 논리적으로 조금 자기를 조금 무장을 한 건데 미안하지만 이건 사족이에요. 사족. 뱀 그려놓고 시간 남아서 다리 그리는 바람에 망친 그림이 된 거예요. 늦게 들어와서 걱정해서 화가 나는 것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가족이고 그게 부부인 거지. 그러나 당신 옛날에도 그랬잖아. 이런 얘기하는 순간 하나도 안 들려요. 이건 이제 그냥 청각 신호가 물방울처럼 이렇게 튕겨져 나가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저희 딸이 한번 우리 딸 어렸을 때 한 11살 정도 됐었던가? 그런데 아빠한테 야단을 맞더라고요. 뭘 잘못했나 봐. 전 지나가다 들었는데. 근데 우리 아빠가 너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서 야단을 그때 고분고분 들었어요. 근데 아빠가 이제 1절에서 2절로 넘어간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너 지난번에도 그랬고 어쩌고저쩌고 그랬더니 갑자기 얘가 그전엔 그러니까 공손히 듣고 있다가 지난번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오니까 고개를 팍 들더니 왜 남의 과거를 뒤지고 난리야? 그러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얼마나 웃기던지 그 11살까지 과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도 다 알고 있는 건데 집단에는 과거 뒤진다고 아빠한테 막 탁 대드는 모습하면 너무 귀엽고 재밌어갖고 제가 지나가면서 그랬어요. 아빠 남의 과거 뒤지지 마세요. 네. 남의 과거 뒤지지 마세요.
여러분도 절대로 뒤집지 마세요. 구체적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남편의 행동, 아내의 행동을 보고 딱 한 번 본 것처럼 얘기를 하되 내 마음을 얘기하세요. 자, 여기서 이제 마음이라는 거가 또 강점이에요. 내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감정은 요 밑에 있는 이야기예요. 내 마음이 불편해, 편해, 불안해, 떨려,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게 이건 맞지 않잖아. 이건 비정상이잖아. 이거 생각해봐. 지각이 있는 행동이 아니야. 이건 이제 다 위에 있는 얘기예요. 인지, 판단, 논리. 우리는 대화를 하면서 마음이 통하고 싶어 하지, 특히 가족 대화, 부부 대화는 머리가 통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얘기하면서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좀 뭔가 이렇게 치유되는 그런 느낌. 이게 이제 대화의 목적인 거지. 물론 이제 논리적인 대화, 문제 해결책을 찾아야 그거에 관한 대화는 또 따로 있기는 해요. 예. 이사를 가야 되는데 어떤 집이 더 좋을 것인가, 어떤 집이 더 입지 조건이 좋고 이런 거 따져봐야 될 때는 서로 논리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좀 다른 대화인데 평소에 하는 대화에서는 마음을 주고받는 대화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럼 마음을 보여줘야지. 뭐 굳이 논리 얘기하면 뭐래? 윤리 얘기하면 뭐래요? 그런 얘기는 해봤자 한 3시간 얘기하고 나더라도 얼굴만 빨개져가지고 흥분돼가지고 기분 정말 얘기할수록 답답하다고 그러고 나와요. 그런데 그냥 직접적으로 내가 당신 기다리면서 너무 화나고 답답했어 라고 얘기하는 순간 마음을 열어줬기 때문에 상대방은 내 마음을 볼 수밖에 없어요. 많이 기다렸어? 화났어? 화났다고 해도 무섭지도 않아요. 네. 그건 걱정이니까. 미안해, 하다 보니까 좀 늦었는데 얘기가 좀 다르게 될 수 있다라는 거지. 제가 이제 어느 날 우리 남편하고 아이하고 셋이서 엘리베이터를 올라오는데 그때가 이제 크리스마스 때쯤 돼서 그 아파트 전체에서 불우이웃 돕기 위해서 돈을 모금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우리 남편이 그거 내가 할게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빨리 안 낸 거예요. 근데 그건 내가 대신 낼까 하다가 맨날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항상 뒤처리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버텨야 될 것 같아서 안 내고 그냥 끝까지 버텨서 남편이 책임지게 만들려고 이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녁에 우리 세 식구가 이제 아파트를 타고 같이 올라오는 길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아파트에 엘리베이터에다가 적어 놓은 거예요. 불우이웃 돕기, 성금, 내신, 가구에서 이제 체크를 하는 거야, 다. 근데 거의 다 냈는데 한 3집 빠졌는데 우리 집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창피하다고 이것 좀 빨리 내라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빠가 그렇지 뭐. 예. 자, 벌써 이제 제가 강의는 맨날 삼각관계 만들지 말라고 하면서, 예, 제가 지금 아주 1차적으로 잘못을 했어요. 예, 근데 그 순간에는 아주 고소한 맛이 들었어요. 딸한테 좀 야단 좀 맞아봐라 이런 마음으로. 아빠가 그렇지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순간 우리 남편이 했던 반응을 제가 10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잊어버리질 않아요. 뭐라 그랬냐면, 너네가 그럴 때 내가 얼마나 소외감 느끼는지 알아? 제가 그 단어까지 잊어버리질 않아요. 저는 완전히 홈런 치려고 딱 멋있게 쳤는데 완전히 이렇게 그냥 허망하게 당한 느낌. 너네가 그럴 때 내가 얼마나 소외감 느끼는지 알아? 바로 그 순간 너무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아마 우리 남편이 그 반응을 안 했으면 전 그 에피소드 아예 머리에도 없었을 거예요. 뭘 잘못했는지는 뭐 전혀 모르고 늘 있는 거니까 뭐 우리 남편은 이렇게 약속 안 지켜요. 맨날 이런 것만 열변토론하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남편의 반응이 그 상황에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해 줬기 때문에 진짜 반성이 됐고 정말 더 의식적으로 어떤 작은 상황이라도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더라도 남편을 소외시키면 안 되겠구나. 우리 남편 씩씩해갖고 아무리 소외시켜도 끄떡도 안 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지. 네.
이렇게 마음을 보여줘야 돼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 동영상 상황으로 들어가서 부인이 집에 들어와서 얘기를 할 때 뭐라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오늘 그 상황에서 그거 갖고 하면 안 되겠다. 이거 좀 둘이 인터랙션이 있는 거야 되니까 이제 남편이 그럼 대출금은 어떻게 하려고? 라고 했을 때 거기부터 시작을 합시다. 그러면 나는 당신이 지금 내가 회사 안 나간다고 했을 때 대출금 얘기를 하니까 너무 서운해 라고 얘기가 돼야 되는 거죠. 오케이? 예. 근데 아마 우리가 좀 비디오 볼 수도 있지만 부인은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거예요. 뭐라고? 내가 이렇게 힘들대는데 당신은 대출금 걱정이나 하고 있어? 이건 뭐죠? 우리가 아까 제가 첫 번 퀴즈로 냈던 거? 비난한 거죠. 그럼 옆으로 튀게 돼 있어요. 싸우게 돼 있어요. 네. 이때서부터 이제 등장하는 건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남편의 방어 기제와 아내의 방어 기제. 스트레스끼리 만나서 이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5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거 보고 얘기하셔도 돼요. 말하는 기술 첫 번째 뭐예요? 주어가 나.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체적인 상황에서. 세 번째 구체적인 행동을 보고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얘기해야 돼요. 과거 얘기하면 안 돼요. 예. 그 다음에 나의 감정을 얘기하기. 요것만 한번 지켜보세요. 정말 효과 있어요. 정말 내가 강조하니까 약장사 같긴 한데. 근데 저는 이제 간혹 이거 내가 알면서도 이건 뭐 저한테는 너무나 익숙한 맨날 아는 이야기인데도 어떨 때는 남편을 가서 이렇게 핥히고 싶을 때가 있어요. 콕 꼬집어서 이건 진짜 짚고 넘어가고 따끔하게 맛을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거 안 하고 꼭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어? 이거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유, 제 의도는 따끔하게 좀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받는 게 되로 주고 말로 받아요. 우리 남편이 청각 신호가 없는 것처럼 반응을 해. 그냥 뭐 아무런 반응이 없어. 그럴 때 막 속에서 불이 나는 건 자업자득이죠. 뭐 제가 뭐 결국 그 반응을 만든 거죠. 하여튼 이거 꼭 기억하고 계시고, 이제 두 번째는 듣는 기술입니다. 듣는 기술. 사람이 말하는 기술만 갖고 있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보기에 진짜 얄미워요. 말하는 기술을 해서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안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너무 서운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끝이야. 왜냐하면 대화라는 건 두 사람이 필요한데 주거니 받거니가 돼야 되는데 나만 말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상대방 또 말하는 기술에서 상대방이 얘기를 하면 그건 들어야 되잖아요. 요거 안 하고 말하는 기술만 했을 땐 진짜 얄미운 사람이 된다라는 거. 이건 50%, 그러니까 50%밖에 기술을 익힌 게 아니에요. 듣는 역할 너무 중요해요. 네. 듣는 역할도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정말 잘 들으면 돼요. 네, 그냥 귀 기울이면 되는 거예요. 부담 없이. 누군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선생님 한번 저랑 같이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뭐든 좋으니까 그냥 아무 이야기 한 문장이나 두 문장 정도 얘기를 해보세요. 아기는 지금 잘 크고 있어요. 따님. 네, 커트.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제가 괜히 질문했나요? 괜히 질문한 것 같고 뻘쭘해지고 무안하고 또 좀 화도 나고 말하려면 마이크까지 갖다 주고. 네. 제가 지금 한 거는 그냥 바디랭귀지예요. 바라보지 않았어요. 딴 데 봤어요. 예.
요것만으로도 벌써 듣는 능력을 갖추지 않은 거예요. 조금만 다르게 해볼게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따님은 잘 지내고 계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어떠세요? 편하고. 그죠? 예. 여기다 지금 이제 들어간 건 뭐냐면 몸이 이쪽으로 향해 있어요. 요렇게 듣는 것도 틀려요. 느낌이 달라요. 중요한 얘기일수록 몸이 그대로 향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국제 언어, 바디랭귀지, 요렇게 해야 돼요. 상하로 흔들어야 돼요. 좌우로 흔들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웅변가도 말을 더듬게 돼 있어요. 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만 통용되는 문화가 아니라 딴 나라에 가서도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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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긍정의 제스처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 또 플러스 추임새가 들어가면 좋아요. 네, 맞아요. 네, 그렇군요. 이렇게 조금 추임새를 넣어주면 저분이 이야기할 맛이 나서 점점 더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런 거예요. 듣는 거는. 여러분들 어려워요? 쉬워요? 너무 쉽죠? 실제로 가족에서 이런 모습 많이 하고 계세요? 아, 나 다 들려. 뭐 얘기해. 하면서 막 신문 보고, 뭐 자기 할 일 다 하면서, 설거지 하면서, 알았어. 이거 안 듣는 거예요. 듣는 기술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들으려면 제대로 눈 마주치고, 고개 끄덕이면서, 그렇구나. 추임새 넣어가면서 들어줘야 된다라는 거. 중요한 얘기일수록. 그 다음에 이제 듣는 사람은 막 또 자기 얘기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맞았어. 그럴 땐 내가 보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야 돼. 이거 다 듣는 자세 아니에요. 듣는 자세는 정말 나는 받는 사람인 거야. 그냥 그 사람이 말 잘할 수 있도록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을 정하고 싶으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상대방이 한 이야기를 그대로 반복해 주는 건 도움이 돼요. 네. 선생님께서는 우리 딸이 잘 지내는지 저한테 물어보시는군요. 이렇게 해야지 저분이 그 이야기를 하든 다른 이야기를 하든 조금 더 되지. 제 딸 이야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럼 말문을 막는 거지. 이게 이제 심리학자들, 상담사들도 많이 쓰는 기법인데 의외로 이렇게 앵무새처럼 따라서 하는데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엄청난 효과. 가끔 제가 법원에 가서 상담 조정을 해요. 이제 가정법원. 그럼 이혼하는 부부들이 오는데 그 부부들 보면은 뭐 아무리 절세 미인이 오더라도 스트레스에 쩔어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심리적으로. 근데 어떤 부부가 들어왔는데 뭔가 분위기가 달라. 명랑해요. 밝아요. 그래서 이렇게 와가지고 막 오히려 나한테도 이제 음료수를 권하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는 다른 사람 이혼하고 달라요. 우리는 그렇게 심각하게 상담 안 해주셔도 되고 조정 안 해주셔도 되고, 근데 이 이혼은 돼야 돼요. 왜냐하면 남편이 사업이 망해갖고 제 이름으로 된 그 집이라도 지키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이혼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하는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앉은 다음에 그대로 그 얘기만 드렸어요. 네. 두 분께서는 지금 이혼을 하시게 되었는데 두 분은 다른 사람들처럼 갈등이 있어서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경제적으로 이제 파산 위기가 돼서 부인 쪽으로 가 있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적인 이혼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가 봐요. 그대로 저는 그들이 한 이야기만 했어요. 그랬더니 부인은 가만히 있는데 남편은 우리도 조금 문제는 있었죠. 제가 그래도 두 분 문제 있지 않아 이런 얘기 안 했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는 의외의 그런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내가 한 이야기지만 내 이야기를 타인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었을 경우에는 이게 내 안에서 한번 쑥 울림이 있어요. 정말 내 상황이 그런가? 내가 고민하는 것이 그런 것들인가? 그런데 보니까 자기 마음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아니야, 우리도 조금 문제가 있기는 있었지.
이거는 나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왔으니까 조금 더 제가 물어봤어요. 아, 네. 두 분이 또 조금 다른 이야기도, 다른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다라는 건가요? 그대로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남편이 솔솔솔솔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은 제가 5년 전에 외도를 했어요. 일회성 외도이긴 했지만 아내가 너무 많이 그때 상처를 받은 것 같았어요. 그 다음에 제가 굉장히 성실하게 아내를 위로해주고 성실한 가정생활을 했지만 아내는 그 트라우마 안에서 벗어나질 못했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어려움이 이제 겹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이런 파산 상황이 됐는데,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아내한테 주면 아내에 대한 나의 참회의 표현이기도 하고, 또 아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솔솔솔솔솔솔 자기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 나누면서 우리가 굉장히 좋은 상담을, 좋은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뭐 심리학자니까 전문가니까 뭐 이건 이래요 한마디도 안 했고, 그들이 한 이야기만 계속 반복해 줬어요. 이것이 반영해 주기. 예. 그리고 말을 했을 때는 말한 부분에 대해서 당신이 그 얘기해 주셔서 참 고마워요 라는 긍정적인 피드백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 감정 이야기, 논리적인 이야기, 옳고 그른 게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어떠세요? 마음에 대한 단어는 따로 정해져 있어요. 기쁘다, 슬프다, 행복하다, 화가 난다, 짜증난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내가 어떤 마음이 든다 그러면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아이 메시지로 말하는 사람의 기술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 이거예요. 다시 한번 그러면 듣는 기술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5가지 중에 첫 번째 뭐예요? 예, 수용적인 태도. 그 다음에 들은 말 반복해서 요약하기. 세 번째, 예, 감정에 대한 걸 조금 더 집중적으로 물어봐서 감정을 얘기할 수 있도록 하기. 네 번째, 긍정적인 피드백, 말해줘서 고마워 해서 말을 한 사람한테 용기를 줘야 돼요. 그런데 이거 다 하고 나서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올라왔다면, 그렇게 당신이 얘기한 말을 듣고 나니까 내 마음이 좀 미안하네, 아니면 내 마음에서 좀 답답함이 있네, 그대로 솔직하게 내 마음을 얘기하시면 돼요. 자, 요 5가지, 그러니까 말하는 기술과 듣는 기술 5가지를 반드시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좀 각인시키기 위해서 역시 동영상 하나 짤막한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도 오랜만의 일이다. 이제 얘기 좀 하세요, 두 분. 얘기요? 네. 네. 이 부부 기억나시죠? 아주 격렬하게 열정적으로 싸우는 부부들. 이 부부들을 치료를 해보니까 각자가 갖고 있었던 원가족의 상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상처들을 잘 다루고 났더니 아주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좋아지고 나면 이제 각자 원가족이 다 그 트라우마가 좀 치유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죠? 두 사람의 직접적인 상호작용, 특히 대화에 대한 기술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어요.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뭐예요? 좀 어색해야지. 부부지간에 하는 얘기가 다 똑같지. 원전은 부부 아니었간데. 아까는 승질을 했잖아. 냉면을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요. 약속을 거기서 만나기로 했어요. 나 냉면집에서 기다려서 냉면이 먹고 싶어서. 근데 이 사람이 갈비탕 먹으러 오래. 갑자기 딴 데로 약속을. 그래서 뭐가 좀 불만이셨어요, 아버님? 승질 부렸잖아 거기서. 애기가 냉면이 먹고 싶었나 봐. 점심을 안 먹어갖고.
근데 순대국밥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애가 우는 거야. 아빠가 약속 지켰는데 냉면 먹자 했는데 거짓말 쳤다고. 애가 울잖아요. 또 애한테 막 승질 부르고. 아니 내가 얘기하는 거를 좀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여 봐봐. 순대국이 더 영양이 분이 많다 생각하는 거지. 사람들 앞에서 그러냐고 하려고 무진애를 쓰는데 자꾸 엉키죠. 내 얘기는 좀 들어보라고. 이거 또 냉면 갖고 싸우게 생겼네. 일단 박스 거기 사람들 있는 데서 막 소리를 질러 나한테 또. 그래갖고 막 거기서 막 열을 나갖고 죽을 뻔했다니까 또. 내가 소리 질렀어? 소리 질렀어. 당신은 뭔? 야 이거 사이 좋아졌는데 냉면 때문에 아직은 이것도. 의사소통이 서툴기만 한 부부. 그러게요. 예. 마지막 상담으로 대화법을 진행했다. 하도 안 다듬어 주셨어요? 남편이 마음대로 점심 메뉴를 변경하는 바람에 망쳐버린 가족의 외식 상황을 털어놓았는데 나중에라도 아빠가 한가할 때 사준대나 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면 그나마 좀. 근데 그런 거 바란다는 얘기를 아내한테는 직접. 그리고 바쁘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선생님. 잠깐만요. 네. 우리 아내가 좀 거들어서 좀 아이 울지 않게 하고 아빠에 대해서 나쁜 생각 안 갖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하신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기대를 전달을 하셨냐는 거예요. 거기서 생략된 대화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좀 잘못이 있는 것도 있네요. 네. 그 갈비탕 집에 갔을 때 나 이러이러해서 급하게 가야 되니까 가까운 데서 그냥 먹자. 여기를 한마디만 했어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다 생략하셨잖아요. 아내 또한 감정적으로 말하는 부분을 고칠 수 있도록 올바른 대화법을 배워봤다. 당신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니까 다음부터는 상상 좀 잘해줄게. 근데 다 좋은데 소리만 지르지 마. 기절하겠어. 그 얘기도 제가 번역해 드릴게요. 자, 그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는 당신이 소리 지를 때 무서워. 주어가 나예요. 나는 당신이 소리 지르면 무서워. 같은 얘기인데도 너무 틀리죠? 선생님 받아들일 때 어떠세요? 편안하죠. 편안하다고. 아시겠죠? 서로에게 상처 주는 일이 많았던 부부였기에 칭찬보다는 비난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었는데, 그래서 상대방의 장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서로의 좋은 점을 적어보기로 했다. 남편은 뭐라고 쓰셨는지 아세요? 눈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음식 솜씨가 많이 늘었다. 예쁘다. 아 진짜 예쁘세요. 부지런하다. 청소를 잘한다. 생전 못 들어본 말이에요. 감정을 전달하는 데 있어 서툴렀던 남편은 자신이 쓴 것을 듣는 것만으로도 쑥스러워했는데, 하지만 아내 얼굴은 환해져 있었다. 최고의 부인이잖아요. 요리 잘하고 예쁜데. 눈 감고 들어보세요. 운동을 잘한다. 성실하고 근면하다. 착하다. 아이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셨나 봐요. 뭐든지 잘 고친다. 말솜씨가 뛰어나다. 아이고 참. 오세요 지금. 남자 체면이니까. 아내가 쓴 자신의 장점을 듣자 왈칵 눈물이 쏟아진 남편. 진심으로 칭찬해 주니까. 그러니까요. 왼수 취급당하다가. 진작에 이렇게 할 걸. 왜 이렇게 못하고 여지껏 시간 낭비했나 모르겠네요. 이제부터 하시면 되죠.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를 몰라 방황하기만 했던 지난 세월. 사랑은 있었는데 남편의 방법을 시인 몰랐어요. 말씀을 아내가 포근히 감싸주었다. 부인이 정말 달라졌어요. 마음의 표정이. 안식은 오직 가족만이 채워줄 수 있음을 부부는 깨달았다. 처음 때는 진짜 내가 저렇게밖에 못했나 이런 감정이었는데 이번에는 또 이 정도로만 합시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정말 이렇게 어느 정도 좀 풀리고 나면 구체적으로 대화법을 배워야 돼요. 곧 아까 말씀드린 5가지를 염두에 두고 말하고 또 듣고, 그러다 보면 너무나 이렇게 활짝 웃는 정말 마음이 잘 통하는 행복한 부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추가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대화도 아주 중요하고 또 하나 노력할 거는 우리가 부부 사이에서 좋은 행동들을 또 많이 해야 돼요. 우리는 부부 사이에 관계 통장이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두 분 사이에
내 것도 아니고 남편 것도 아닌 우리 공동의 작품인 관계가 있어요. 근데 이 관계에 좋은 것들을 많이 입금시키면, 많이 넣어놓으면 여긴 부자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많이 뽑았으면 여기는 빈 주머니가 되고 나중에 부도가 되겠죠. 네. 원리가 간단해요. 좋은 행동, 행복한 부부들 열심히 우리가 우리 학자들은 어떤 객관성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카메라 들이대고 찾아가 봤더니 관계 좋은 사람들은 하는 행동들이 서로 눈도 자주 마주치고 말을 하면 맞아 맞았어 잘했어 수긍도 잘해주고 칭찬도 잘해주고 약속도 잘해주고 소소한 선물도 주고받고 내 편이 돼주고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관계가 나쁜 사람들 보면 눈도 안 마주치고 한마디 하면 정말 그냥 철회적 대화 있죠. 더 이상 말문이 턱 막혀서 더 이상 그 다음 단어가 안 나오게 하는 그런 대화들, 이런 것들이 발달해 있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좋은 거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좋은 것들인지 한번 리스트를 뽑아봤어요. 급기야 만나기로 약속까지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있었는데 왜? 아이고, 마음이 급하면 더 한대요. 네. Anyway. 자, 여기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 원하시면 제가 여기다가 컴퓨터에다 놓고 갈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파일 다 받아서 보실 수 있게. 여기 리스트를 한번 쭉 써봤어요. 아주 소소한 것들이에요. 크게 돈도 안 들고 막 거창한 것도 아닌데 이런 것들이 많이 그 통장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 부부는 관계가 부자인 너무나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부부가 되는 거고. 이 뒤에도 또 리스트가 있어요. 뒤에 리스트는 출금 리스트. 일단 입금 리스트부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네. 좀 제가 여러분들한테 더 이렇게 넣어드리고 싶어서 리스트를 한번, 아니면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읽어줘요? 보여요? 선생님 다시 한번 마이크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네. 관계를 좋게 하는 행동. 상대방이 나를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상대방에게 내가 지지 후원받고 있을 때,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 좋은 충고, 위안, 동의, 사랑을 받는 것, 요구가 잘 이루어졌을 때, 서로의 관점과 안목이 나누어졌을 때, 동의, 찬성의 표현, 가까움을 느낄 때, 나, 배우자가 제3자보다 가깝다고 느껴질 때, 긍정적 대답, 반응을 받을 때, 기쁨, 찬사를 경험할 때, 인정을 받을 때, 다정함, 사랑스러운 표현을 받을 때, 양보를 받을 때, 선물을 받을 때, 주의, 관심을 표현받을 때, 웃음, 미소를 표현받을 때, 안고 다독거려 줄 때, 존중되어질 때, 동정을 느낄 때, 충고를 들어줄 때, 서로의 소원을 들어줄 때, 서로에게 믿음을 느낄 때, 성공을 경험할 때.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네. 자, 여러분들 리스트 들으시면서 여기 있는 거 많이 실천하고 계세요? 안 해요? 네. 많이 하셔야 돼요. 오늘 여기 오셔서 안 한 거 발견하신 거는 신부님께 말씀드려서 고해성사로 한번 이렇게 체크해달라고 해볼게요. 하여튼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게 지내시려면 막 깊게 무의식으로 쫓아가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실천들, 내 배우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 부모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
이런 것들 좀 실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되는 행동들도 있죠. 마이너스 행동 되는 거 부인이신 것 같아요. 부인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거부 무시될 때, 외면당할 때, 혼자 남겨진 느낌을 받을 때, 비난 질책을 받을 때, 의심받을 때, 말문을 막을 때, 업무 수행의 평가가 기대 이하, 잘못된 일이나 세세히 지적될 때, 모순이 나타날 때, 빈정거리는 반응, 싸움, 공격적 행동, 민망하게 될 때, 도움 부탁이 거부될 때, 소리 지르거나 욕설, 명령, 경멸, 멸시를 받을 때, 모욕, 무례함을 당할 때, 얼음 같은 침묵, 냉전, 대답 없을 때, 흥미 없음, 무관심, 얘기를 무시할 때, 지나쳐질 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선권, 특권, 불법이 유치될 때, 권리들이 제지될 때, 인정받지 못할 때, 거절될 때, 부당한 권리 행사, 우습게 될 때.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은 다정하게 앉아 계신 것도 되게 어울려 보이시는데 목소리도 완전 환상 커플이세요. 두 분 혹시 성우 아니세요? 어쩜 이렇게 목소리가 예쁘신지. 네. 자, 이게 이제 마이너스 행동들입니다. 또 역시 한번 자기 점검해 보세요. 이런 행동 하셨어요? 네. 통장에서 많이 갖다 빼다 쓰신 겁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비율이 이제 긍정 행동이 많아야 되겠죠. 네, 끝나기 전에 아주 또 중요한 얘기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관계가 좋은 행복한 부부들은 아까 말씀드린 긍정 행동, 긍정적 관계 좋게 하는 행동과 관계를 나쁘게 하는 행동들의 비율을 몇 대 몇 정도로 하고 있을까요? 7대 3. 7대 3 아니에요. 힌트 조금 더 올리세요. 긍정을. 응? 9대 1? 네. 9대 1 선생님 한번 이렇게 질러보신 것 같아요. 올리라 그러니까. 9대 1이면은 진짜 많은 거잖아요. 9배가 많은 거잖아요. 9배. 거의 10배가량이 많고 하나 정도잖아요. 근데 연구 결과를 보니까 15대 1이었어요. 네, 깜짝 놀랄 일이죠. 15배나 많아요. 평소에 그러니까 싸울 때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 이거 너무 어려우니까 평소에 기분 좋을 때 많이 넣어놔야 돼요. 15배나 더 많이. 그럼 든든해서 어쩌다 한번 약속을 어기거나 뭐 이랬을 때 견딜 힘이 있는 거예요. 15배.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또 깜짝 놀랄 만한 퀴즈 또 하나 들어갑니다. 그럼 관계가 나쁜 부부들은 대략 몇 대 몇인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응? 30대 1. 그러니까 30이 부정적인 행동, 1이 긍정 행동. 예, 그러면 그 집은 같이 안 살아요. 이미 끝났어요. 이미 끝났어요. 15대 1 거꾸로? 예, 제가 이렇게 답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퀴즈를 드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게 부정적인 거 많이 하는 부부들은 나쁘겠지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러니까 관계가 안 좋은 부부들도 긍정 행동이 4, 부정 행동이 1, 긍정 행동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게 놀랄 일인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부부들이 싸우고 살아도 얼마나 서로 위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해도 우리가 의식을 안 하는 거야. 공기처럼 뭐 늘 있으니까 뭐 그것도 안 하면 어떡해 뭐 이러면서. 근데 잘 따지고 보면 이미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안 좋다고 하더라도 서로 위하는 행동들을 4배나 더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부들이 저한테 와서 그래. 자기 하느라고 한대. 근데 우리는 불행하대. 이거는 충분히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왜 이게 부정적인, 그러니까 관계가 나쁜 부부들도 왜 4대 1일까를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여기에 황금 비율이 나오더라고요. 한 번 서운한 행동을 하면 한 번 서운한 행동을 만회하기 위해서 한 번 사과, 한 번 긍정 행동을
하면 이게 무마가 돼야 될 텐데 무마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저녁 약속 한번 어겼어요. 오래간만에 같이 회식하기로 했는데 나 회사에서 오늘 또 회식하자고 그러는데 내가 빠져나가기 힘들어 못 가겠어 라고 하면 부인이 분명히 서운할 수 있어요. 집에 들어와 갖고 미안해. 내가 이번엔 좀 내가 당신한테 서운하게 한 것 같으네 라고 한마디 했어요. 남편은 이거로 땡 끝나는지 알아요? 안 끝납니다. 네. 한 번으로는 절대로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상 주말이니까 내가 챙길게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네. 점심 때는 아내가 좋아하는 거 뭔지 모르지만 뭐 오늘 화분갈이 할까? 당신 이거 하자고 지난주부터 얘기했는데 또 한번 봉사 들어갑니다. 네. 그다음에 저녁에는 산책같이 갔다 오고 주말에는 또 나가서 아내 옷 한 벌 사오고 그러면 이제 5번 들어갔죠? 그러면 이제 깨끗하게 잊어버려요. 5대1이에요. 황금 비율. 내가 실수 한번 해서 내 배우자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 그러면 적어도 5번은 시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5번은 긍정 행동을 집어넣어줘야 된다라는 거. 남편들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사과를 했어요. 근데 저쪽에서 마음을 안 풀어줘. 그럼 관둬. 그러고 끝나는 거야. 이거는 점점 더 통장이 비어가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의 마지막 여운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대화법도 중요하고 이렇게 긍정 행동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 쉽게는 아주 관계가 좋을 때 실컷 많이 퍼놓는 거. 그리고 한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뭔가 마음 상하는 일이 있었을 경우에는 5번의 시도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4번의 강의를 통해서 가족 이야기를 해봤는데 좀 도움이 됐을까요?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그래요. 행복하게 사시고요. 네, 오늘 저는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네. 여운이 너무 좋은데 제가 사소한 거 질문하는 것 같은데요. 네, 웰컴입니다. 모든 PPT 6번째 원가족 관계 한 번만 좀 보여주시겠어요? PPT 6번째 장. 예. 원가족 나오는 원가족. 삼각형. 네. 예. 요거. 네. 저기서 보면 그러니까 부인의 관계는 저희 시어머니도 줄이 쭉 가 있는데 시아버지는 줄에 생각이 없나요? 하고 거꾸로 또 하나는 남편은 맞아요. 장인 장모하고는 손이 안 거져 있는데 그거는 영향이 없나요? 아니요. 너무 줄이 많다 보니까 뺀 것 뿐이고요. 예. 그런데 희한하게 고부 갈등이 가장 많죠. 가장 많고, 근데 그 고부 갈등을 만들어내는 건 결국은 또 부부 관계야 부모 자녀 관계인 거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걸 표기한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냥 말씀을, 그 표시만 해놓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